아니 제가 일단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야심차게 미장 종목도 이제 좀 다뤄보려고 영상 자료를 좀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더해서 이게 자료를 너무 일찍 만들어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이 종목이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곧 상장 폐지가 물론 이제 다 보상을 받지만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 그런 종목이 되어버려서 이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우선은 오늘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이기는 해서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알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탈리아 제약사가 안젤리니 파마라는 데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탈리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거나 그래도 기왕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털리스트 파마슈티컬스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희귀의약품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펴봤던 거는 약간 메지온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제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좀 잘 갖고 있는 기업이어서 되게 수익이 잘 찍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캐털리스트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설립이 돼서 2006년에 나스닥 상장이 된 상당 20년 차 기업이었는데, 2026년 5월 7일, 올해 5월 7일에 지금 인수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좀 더 주가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딱 결정이 되었어요. 주당 얼마를 보상을 받는지. 그래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혹시 이제 뭐 이유 없이 막 갑자기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차익을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기업이냐면 희귀 신경계 질환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연매출이 꾸준하게 잘 찍히는, 그리고 매분기 성장하는 실적이 좋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약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재 31.26달러인데 이게 지금 안젤리니 파마, 그러니까 인수하는 회사가 지금 기존 발행 주식을 모두 사들여가지고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약속된 인수 가격만큼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주당 31.5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0.24달러를 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갖고 계시면은 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수 같은 경우는 26년 3분기 한 7에서 9월 사이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주가의 막 큰 변동은 아마 이제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인 아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듀셰네 근이영양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인데, 그게 이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매출이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인수를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준비를 열심히 한 종목이었는데 뭐 인수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은 퍼뎁스라는 약물이 있는데 우리 그냥 파이프라인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귀 질환인 람베르트 옅은 근무력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인데요. 이게 그 신경근 접합부 질환의 종류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독소 때문에, 그러니까 독 때문에 생기는 경우, 면역 때문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독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보툴리즘, 이게 뭐냐면 보톡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피부과 같은 데서 맞는 보톡스,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근육을 약간 마비시켜서 주름이 이제 펴지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했는데, 원래는 엄청나게 강력한 독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뱀독 이런 거와 같은 독극물 때문에 근육 마비가 와서, 보통 이제 독을 먹어서 사망하는 이유는 호흡근 같은 게 이제 마비가 와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의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역 때문에 생기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MG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한 10만 명에서 1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거 근데 희귀 질환은 아니고 꽤 그래도 있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가 면역 질환인 그런 건데, 그거보다 한 4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환자밖에 없는 이 질환이 바로 람베르트 이튼 근무력 증후군 램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귀하고 면역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질환이고,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말고는 선천적으로 이 유전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그러면 퍼뎁스 같은 경우는 램즈의 병인을 먼저 살펴보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근육이 작용을 하려면 근육을 작용시키기 위한, 수축시키기 위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려면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돼야 되는데,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 들어오게 하는 이 채널을 손상시키는 그런 자가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램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방출이 잘 안 돼서 근수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근육이 약화가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래서 램즈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근약화를 겪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이 회사의 원래 큰 파이프라인,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핵심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2018년에 승인을 한 뒤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특허 방어에 성공을 해서 2030년대 초반까지 엄청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보한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이벤트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약물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자가항체 때문에 칼슘이 안 들어와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이 약물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포타슘, 그러니까 이제 칼륨이 나가는 거를 막아서 이제 칼슘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칼슘이 증가된 상태를 훨씬 더 오래 유지를 시켜줘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작용은 포타슘이 나가는 걸 막지만 칼슘이 오랫동안 안에 많이 유지되게끔 해줘서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서 근육 수축이 다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시그널링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니까 근수축이 일어나고 이제 근육에 이제 힘이 있게 해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감리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듀셴의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어요. 주로 남성 소아에 발병하는 희귀 유전성 근육 위축증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단백질이 결핍이 돼가지고 점차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그런 치명적인 질환인데, 원래는 스위스 제약사 산테라가 개발한 약으로
2037년 7월에 북미 지역 독점 라이선스를 사와가지고 지금 10월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약물이라 24년 1분기에 출시가 돼서 현재도 이제 활발히 팔리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데 앞의 약물과는 다르게 명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DMD를 치료하는지는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지만 항염 효과가 커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항염하는,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은 소염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염증 줄이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 함은 원래 스테로이드를 꼽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염증 질환이 되게 심할 경우에는 쓰게 되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쓰는 걸 지향하는데, 근데 이제 치료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DMD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근육 염증이랑 퇴화를 늦추려고 크로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을 평생 고용량으로 써왔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은데 장기 복용을 하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냐면 성장 지연, 골다공증, 비만, 쿠싱 증후군 같은 이런 엄청 무서운 부작용이죠. 특히나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소아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 환자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많아요. 아마 최근에 밝혀진 것 같은데 그 트와이스의 정연님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오래 겪으셨는데 그게 이게 아마 쿠싱 증후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장기 복용을 아마 하시진 않았을 텐데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작용을 겪으신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약물인데, 그런 스테로이드가 해주는 항염 효과 같은 높은 그 치료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성장을 방해하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분리시켜서 차단한 이 최초의 신개념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바로 아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키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이제 데이터로 증명을 한 그런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기업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던가 뭐 항염 효과라던가,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나 봐요. 인수된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셔봐야 주가가 당연한 거지만 이게 보상이 31.5달러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는 당연히 안 가겠죠? 그쵸?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확정된 약간의 수익을 얻고 싶다 하면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돈이 묶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얼추 저 정도다 하면 팔고 나가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인수된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껏 첫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심지어 영상도 찍었는데 이게 인수가 돼버려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야심차게 미장 종목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라도 미장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같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한 7월에서 9월쯤에 상장 폐지될 캐털리스트 파마슈티컬스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목요일에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는 못 정했는데 국내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뭐 좋아요랑 댓글이랑 그리고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